안녕하세요, 드림 여러분. 오늘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가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제 주변을 돌아봐도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민해지는 사람도 있고 선천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예민함을 어떻게 발현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이 책은 뇌과학과 정신의학이 들려주는 당신의 마음 이야기라는 그 부제를 가지고 있고, 전홍진이라는 그 의사분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은 그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작은 목표들의 모음집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는 세상은 하나지만 저마다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를 잘 나타내는 책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민한 사람들을 보는 시각을 넓히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정신상담 치료를 하다 보면은 과거로 가서 그 동기화가 되면 치료가 된다는 것을 그 실마리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뜻이고, 인구의 15에서 20%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울증이 올 때 희노애락으로 감정 상태를 구분해서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에 대한 인식도가 낮으며 반대로 신체 감각이 예민하고 건강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노이로제 이런 이야기들로 많이 예민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뇌는 마음을 담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민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뇌가 아주 예민하다. 그 예민한 뇌가 예민한 사람을 만든다라고 보면 된다고 해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뇌의 감정과 공감을 느끼는 변연계가 활성화되어 있고, 다른 사람보다 감정이 풍부하고 민감하게 감각을 느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간의 뇌는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수정, 변화가 되어가고, 노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뇌는 해마에 수많은 새로운 신경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경을 연결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뇌는 발전할 수 있다 해서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2부에서는 그런 예민한 성격을 잘 극복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스티브 잡스와 환공포증 해서 어린 시절 자신을 거부한 것에 대한 분노, 두려움 등이 어머니의 그 모성을 형성하는 동그라미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발현한 거죠. 그리고 윈스턴 처칠과 블랙독해서 윈스턴 처칠은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블랙독이라고 칭해서 매일매일 그 책을 쓰거나 그림을 그린 것은 우울증으로 인해 자기가 그렇게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타이거 우즈와 입스, 그래서 그 골프에서 스윙이나 퍼트 등 각종 동작을 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불안해지고 호흡이 가빨라지는 현상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과 마음을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가 안정이 되면은 가라앉는다는 거죠. 3부에서는 이제 매우 민감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31명의 상담 의뢰자에 대해 사례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한국인 중에서 매우 민감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이야기에 어떤 정신증이 있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만 보면 화가 난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이제 폐경기 여성에 대한 폐경기 증후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해서 운동이나 책이나 그 관심을 남편이 아닌 다른 것에 돌려야 한다라고 나오고요. 또 예민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기분장애라든지 비전염성 우울증, 양극성 성향,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나와요. 그래서 우울해서 예민한 직장 사람들, 그래서 인간적으로 친해져야 된다. 일이 힘든 게 아니죠.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그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병인 거죠. 마음의 문제나 예민성으로 통증이나 기능 이상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건강 염려증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 에너지가 올라가면 브레이크를 걸고 내려가면 올리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또 융통성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친밀감이 쌓이면 대화할 때 서로의 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친밀감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운동을 또 권한다고 또 나오고요. 문단속에 대한 강박, 비행기 탑승 공포증, 윗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받아야 하는 병 등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의 씨가 되기 때문에 말조심 항상 하고요. 그리고 수면제라든지 충동형, 특장해, 이런 산후 우울증, 그리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등등등 쭉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한두 개씩 경험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민성을 잘 극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도 9명의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예민성을 발휘해서 안목을 키운다든지 더 집요하게 파고든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부에서는 나의 예민함을 업그레이드하자. 그 예민성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업그레이드하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머리의 위치, 그리고 표정과 말투, 그리고 쉴 때는 완전히 쉬는 그런 것들을 내 몸에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장축이라고 해서 예민하거나 우울증,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질환,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잘 앓는데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예민함을 업그레이드하고 자존감을 관리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예민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나에게 무조건 직접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대화의 내용에만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있죠. 자는 시간보다는요,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수면 위생 관리에 대해서도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죠. 카페인 섭취, 낮잠 자는 거, 그런 거 좀 줄여야 되고, 침대에서는 딱 잠만 자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 방어 기제를 이해하자.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한테 위협이 온다라고 했을 때 방어 기제가 나타나죠. 그랬을 때 그 방어 기제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알면 그거로부터 내가 상처받고 하는 것들을 좀 평정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어 작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족과 나의 과거가 어땠는지, 또 미래는 어떨 것인지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가면 그 예민성이 차츰차츰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를 높이고요. 적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감각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센스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예민하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것도 아닌 건 사실이에요. 정말 신경이 예민할 때는 사소한 것에도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이런 나 자신을 알고 그 감각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절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또 막 생기고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이럴 때 나를 정리해보자. 6부에서는 걱정을 정리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걱정을 4가지로 일단 구분해보는 거죠. 걱정 리스트를 만들고요. 내가 가진 걱정 가운데 당장 해결이 필요한 일, 그리고 내가 가진 걱정 중에서 당장 해결하는데 의논이 필요한 일,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나눠서 그 걱정을 분리해 보는 것도 또 도움이 되고,
또 사람도 나눠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편한 사람, 만나면 불편한 사람. 그래서 그게 왜 불편한지도 세세히 적어보다 보면 나하고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의 어떤 기준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의 비밀은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유익하고 고독은 해롭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서 좋은 사람과 불편한 사람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유까지 왜 그런지 적어보면 나의 성향 내지는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그 기준점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7부에서는 나의 에너지를 잘 유지해보자. 그래서 그 예민성을 어디에 쓸 것인가? 긍정적인 것에 쓸 것인가? 부정적인 것에 쓸 것인가? 그러면서 나의 예민성을 관리해보자라고 나오고요. 에너지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특이한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 흔히 어쩌면 자신이 그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해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그것은 더 예민성을 북돋을 뿐이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더 예민해진다는 거죠. 인내심을 요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돕는 것이 오히려 예민한 마음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론 내 자신이 주변 사람들이 예민하게 굴면 그 마음을 토닥여주는 것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로 마치고요. 또 다음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